여러분 안녕하세요. 인문학박람회를 운영하는 문학평론가 오은기입니다. 오늘은 사랑시를 읽고 인문학적 성찰을 하는 시간으로 김용택이 지은 사랑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신과의 여진으로 시인은 어디에도 마음 들 곳 없는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 그 시간을 보내며 시인은 당신의 입장에서 사랑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. 사랑이란 홀로 하는 게 아니지요. 당신과 더불어 하려는 마음에서 사랑이 비롯된다는 말입니다. 당신이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얼마나 당신과 함께하는 그 삶을 별다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지요. 시인은 당신과 헤어진 다음에야 이 진실을 알게 됩니다. 진실은 늘 일이 벌어진 다음에야 깨닫는다고 하던가요? 이 시를 읽으며 우리가 사랑을 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신과 헤어지고 보낸 지난 몇 개월은 어디다 마음 둘 데 없이 몹시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. 현실에서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을 현실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두 마음이 답답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당신의 입장으로 돌아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.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잊을 것은 잊어야겠지요. 그래도 마음속의 아픔은 어찌하지 못합니다. 계절이 옮겨가고 있듯이 제 마음도 어디론가 옮겨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추운 겨울의 끝에서 희망의 파란 봄이 우리 몰래 우리 세상에 오듯이 우리들의 보리들이 새파래지고 어디선가 또 새풀이 돋겠지요. 이제 생각해보면 당신도 이 세상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. 당신을 잊으려 노력한 지난 몇 개월 동안 아픔은 컸으나 참된 아픔으로 세상이 더 넓어져 세상 만사가 다 보이고 사람들의 몸짓 하나하나가 다 예뻐 보이고 소중하게 다가오며 내가 많이도 세상을 살아낸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. 당신과 만남으로 하여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모두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고맙게 배웠습니다. 당신의 마음을 애틋이 사랑하듯 사람 사는 세상을 사랑합니다. 길가의 풀꽃 하나만 봐도 당신으로 이어지던 날들과 당신의 어깨에 내 머리를 얹은 어느 날 잔잔한 바다로 지는 해와 함께 우리 둘인 참 좋았습니다. 이 봄은 따로따로 봄이겠지요. 그러나 다 내 조국 산천의 아픈 한 봄입니다. 행복하시길 빕니다. 안녕. 사랑하는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. 이별 편지입니다. 사랑하는데 왜 이별하느냐고요?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. 내 잘못이든 그 사람 잘못이든 아니면 둘 다 잘못했든 사랑은 언제나 이별을 향해 흘러갑니다. 시간의 허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. 허물을 이야기하기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은 시간이 아직도 많습니다. 당신이 내 곁에 있든 없든 어김없이 시간은 흘러갑니다. 흐르지 말라고 흐르지 않을 시간이 아니고 가지 말라고 가지 않을 당신이 아닙니다. 사랑이 어느 날 우연히 우리에게 다가왔듯 이별 또한 어느 날 우연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.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그 이별을 기리는 마음입니다. 김용택은 사랑이란 시에서 당신과 헤어지고 보낸 지난 몇 개월을 이야기합니다. 몇 개월이면 어떻고 몇 년이면 어떨까요? 그 사람과 헤어져 시간을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디다 마음 둘 데 없이 몹시 괴로운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. 현실에서 가능한 일들을 현실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연인들의 답답한 마음이야 어떻게 말로 표현할까요? 지금은 당신의 입장으로 돌아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라고 시인은 쓰고 있습니다. 지금 생각하는 당신의 입장을 왜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을까요? 시간의 저주일까요? 아니면 사랑의 저주일까요? 무엇라고 변명해도 시간은 그때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. 이제 우리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잊을 건 잊어야 합니다. 그래도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속의 아픔은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. 계절이 다른 계절로 옮아가듯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 또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. 시인은 추운 겨울의 끝에서 우리 몰래 다가오는 희망의 파란 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. 한 사람이 가면 다른 사람이 옵니다. 영원한 사랑이란 허구에 자기 마음을 묶는 건 다가오는 봄 희망을 향해 스스로 발길질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.
다른 사람들이 펼쳐내는 아름다운 사랑에 눈길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. 그들은 그들의 사랑을 하는 것 뿐입니다.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고 나를 향한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. 어느 순간 변할 수밖에 없는 마음에 매여 변화를 부정하면 어디선가 또 쇠풀이 돋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. 이 세상에는 그 사람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영원한 사랑이라는 가상에 빠져 우리는 이 세상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눈이 멀었을 따름입니다. 이별이라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. 당신은 물론 바로 그 사람을 좋아한 거지만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가 좋아한 그 사람은 많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. 시인이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이별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.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그 사람은 물론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닐 것입니다.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오직 한 사람일 거란 말입니다. 하지만 이별을 하고도 마냥 그럴까요? 예전에는 별다른 의미 없이 들었던 대중가요 가사에 공감이 가고 그 사람과 보냈던 일상이 불현듯 떠올라 미칠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. 시인의 말 맞다나 당신을 잊으려 노력한 지난 몇 개월 동안 지극한 아픔을 겪었을 수도 있겠습니다. 이별을 하면 왜 이리 아픈 것일까요?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이별한 사람은 압니다. 아파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도 압니다.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이 마음이 몸이 아픈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이별을 했기 때문입니다.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기 때문입니다. 시인은 참된 아픔으로 세상이 더 넓어져 세상 만사가 다 보이고라는 말로 이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이별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왜 세상이 넓어 보일까요? 한 사람만을 향한 눈먼 사랑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. 그 사람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드넓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. 당신과 만남으로써 나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모두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한편으로 나는 당신이 보여주는 그 세상이 마치 이 세상의 전부인 양 착각하기도 했습니다. 당신에게 고마워해야 할 것은 고마워해야 하고 당신으로 하여 괴로웠던 것은 괴로웠다고 말해야 합니다. 이별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. 당신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던 세계가 거리를 두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. 당신과 함께 있던 그 시간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. 우리 둘이 참 좋았습니다라는 식구에 나타나는 대로 사랑으로 하여 우리들은 혼자 사는 맛보기 힘든 희열에 사로잡힌 적도 많았습니다. 하지만 과거에 경험한 그 희열이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뒤바꿀 수는 없습니다. 당신과 사랑한 인연으로 나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아픈지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. 둘이서 함께 맞이했던 봄을 이제 우리는 따로따로 맞이해야 합니다. 봄만 그럴까요? 한 해의 마지막 날도 새해의 첫날도 그럴 것입니다. 당신을 생각하며 다음 해를 기약했던 그 마음 또한 이제는 당신을 사랑하던 그 마음과 함께 내려놓아야 합니다. 그러나 다 내 조국 산천의 아픈 한 봄입니다라는 시인의 말은 이곳과 저곳에 따로 서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. 내가 보는 하늘은 당신이 어딘가에서 볼 그 하늘과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.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야 하고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합니다.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당신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. 아니, 당신을 보지 못한 그 어느 날부터 꼭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. 행복하시길 빕니다. 그리고 안녕.